여러분, 굿모닝 인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파트는 바로 예산 과정입니다. 예산 과정 제가 꽤 많이 내용들을 봤는데 좀 까다로운 내용들도 있고 특히 선지복습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02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집행, 심의,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네, 예산 과정은 지금 보시는 예산 편성, 그 다음 심의, 집행, 결산의 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X가 됩니다. 103번. 단원제는 정부 의회가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단원제에서의 예산 심의는 양원제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당연히 맞는 선제가 되겠죠. 104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각 중앙관서회장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중기사업계획서는 이거보다 먼저죠. 그래서 중기사업계획서 1월, 예산안 편성 지침 3월, 예산 요구서 5월. 제가 순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5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다른 얘기 없으면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라고 했죠.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106번입니다. 예산안은 세출 예산, 법안의 형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결의 형식이기 때문에 법안의 형식으로 의결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107번입니다. 예산 편성의 내용과 순서, 총칙, 그 다음 세입 세출 예산, 그 다음 계속비, 명시 2월비, 국고채무 부당행위 순서가 얘가 1번, 그 다음 얘가 2번,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3번, 명시 2월비 4번, 국고채무 부담행위 5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정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107번 X가 되고요. 108번입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결 특위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실제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 받고요. 그 다음 각 부처에게 지침을 하달하죠. 그 다음 국회의 예산 특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X입니다. 자, 109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협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들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다. 그러면 그 규모, 이유, 감액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일단 헌법상 독립기관,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헌법상 독립기관과 더불어서 저희 감사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09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110번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구분할 때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은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정책성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10번 X가 되고요. 자, 111번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주무부처에서 수행을 합니다.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적인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가 시행을 하죠. 그리고 사업의 아직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나 예비 설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X입니다. 자, 112번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총 사업비 300억, 그 다음 그중에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총 사업비 500억,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인 사업에 대해서 예타조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 틀렸고요. 요 선지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총 사업비 500억은 맞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200억이 아니라 300억. 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113번 X가 되고요. 114번입니다.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계연도 개시 정부 120일 전, 지방광역자치단체 50일, 기초자치단체 40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120일 전, 그래서 30일 전까지 마무리. 광역자치단체는 50일 전, 15일 전까지 마무리. 기초자치단체는 40일이 맞긴 하죠. 40일 전, 그 다음 10일 전까지 마무리.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14번 X가 됩니다. 115번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116번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자, 117번입니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상임위 회부할 때만 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위의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이를 바로 예결특위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18번.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보통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가 쉽죠. 자, 119번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에 대한 집행지침입니다. 예산 회계연도의 집행지침은 그 해의 1월 말까지 통보하죠.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국회의 예산 정책처 통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틀렸고요. 그 다음 국회 예산 정책처에 대한 부분도 틀렸기 때문에 119번은 X입니다. 120번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얘는 완전성의 원칙, 예산을 모두 다 계상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통제를 위한 원칙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 이용과 전용은 신축성이니까 둘이 같은 취지의 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122번 수입대체 경비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맞아요. 수입대체 경비, 수입을 경비로 대체하는 건 당연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124번입니다.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에 세항과 목, 아니죠. 지금 장관항까지. 요들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안과 목이 틀렸기 때문에 124번 선율은 X가 되고요. 125번입니다. 예산 집행 시 기관 간의 이용 도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126번 사고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사고 이월한 경비라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다시 이월하는 건 불가. 사고 이월은 국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만 이월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126번 X입니다. 127번 우리나라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내로 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따른 거나 세출 예산의 금액, 계속비 총액을 넘어가는 것,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127번은 X입니다. 128번 국고채무 부담 행위는 국가가 금전 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죠. 만약에 올해 채무 이행까지 끝난다면 이건 그냥 세입세출 예산을 올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9번입니다. 전용은 예산의 입법 과목에 대해 그 집행 용도를 조정해서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입법 과목이 아니라 행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는 맞습니다만 행정 과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20번 틀렸고요. 130번 예비비.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1%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죠. 131번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요 예산에 대한 이체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를 하는 거고요. 행안부 장관이 이체해주는 거기 때문에 131번 선지에 이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 여기는 각 중앙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132번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 중에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새로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만드는 예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얘도 사전 의결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전에 먼저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뒤에 완전히 틀렸습니다. X입니다. 자, 그래서 132번 X가 되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입니다. 자, 예산의 일단 모든 집행 과정까지는 정리했고요. 결산은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일 아침에는 우리 빈칸 채우기 쭉 하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하고요. 그 이후에 뒤에 우리 예산 결산은 또 하루 있다가 수업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예산 잘 잡아봅시다. 아셨죠? 네. 자,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